안녕하세요. 오지는 오진다입니다. 오늘은 나주에 있는 3917 마중이라는 공간에 왔는데요. 이 공간은 4,000평의 넓은 부지와 또 7채의 폐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폐가를 다 복원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거든요. 이 공간을 어떻게 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고치셨는지 너무 궁금한데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가시죠. 삼구일칠 마중은 나주 구도심에 7채 폐가가 있는 공간을 저희가 3년에 걸쳐서 고택을 복원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냥 우연한 계기에 소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좀 특별하다. 이건 뭘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좀 존재감이 컸던 것 같아요. 나주하고 전혀 저는 인연이 없는 사람인데 전주에서 사업을 하고 살아왔는데 우연히 누구 소개로 이 공간을 소개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 심란한 공간이기는 하고 나주 향교 옆에 붙어서 문화재 보호지구에 있는 곳이라 세 가지만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자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죠. 이 공간들을 한번 복원을 하고 전체 공간들을 문화공간 형태로 한번 만들어서 문화사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 5년 전이니까 객기가 있어서 가능했을 것 같고요. 지금 하라 그러면 못 할 것 같아요. 전 전주에서 이제 사업을 쭉 해왔었기 때문에 문화나 관광이 도시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도 많이 봤었고, 이제 그 처음 시작으로 이제 목서원 공간을 먼저 복원하고 수리하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시선이라는 공간도 추가로 또 매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난파정이라는 공간도 나중에 또 매수를 하게 돼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고, 처음 시작은 좀 작은 규모였다가 목서원이라는 공간이 보수가 되고 틀을 갖추다 보니까 그 옆에 다른 공간들이 계속 눈에 거슬리고 뭐 폐가들이니까 조금씩 더 비싸게 주고 매수를 해서 공간을 합친 거죠. 담을 없애고 보수하고 또 그 공간의 어떤 쓰임새를 입히고 그런 형태로 이제 서서히 이루어진 거지 처음부터 어떤 프로젝트를 갖고 했던 일은 아닙니다. 난파정은 원래 조선 중기 때부터 있던 건물이에요. 상당히 오래된 한옥이고 한 7년 정도 안 살고 비어져 있었고, 대부분의 민가형 한옥으로 개축한 곳들은 주변 본체에다가 세멘 건물이라는 거 다 두릅니다. 둘러서 그 안에 화장실도 넣고 창고라든가 광이나 이런 공간을 주변에 세멘 건물로 대부분 그렇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7년 동안 비어져 있었기 때문에 상태가 많이 안 좋았고, 그리고 뒤쪽에 이런 큰 상수리 나무들이 있다 보니까 기와에 상수리 나무 씨가 떨어져서 지붕에서 나무가 크고 있고 막 그랬었죠. 훼손이 많이 됐던 집이었는데, 근데 대들보라든가 기초 자재들은 너무 좋은 자재들이고 잘 보존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원래 건축물이 아닌 붙여 지은 건물들은 다 떼냈습니다. 철거를 해보니까 원형 그대로의 모습은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한 석가래라든가 지붕 걷어서 나무 뿌리 다 제거하고 약 바르고 다시 이제 지붕 공사 다시 하고, 나머지 공간들은 저희가 칠 다시 하고, 한옥을 보수할 때 힘든 게 건물 보수보다 돈이 훨씬 더 들어가고 어려운 게 마당이라든가 주변 경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세멘 담장을 이렇게 해놨었고, 그런 걸 다 걷어내고 한옥 담장 형태로 가꾸고 마당에 이제 한옥 조경을 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이 참 비용도 꽤나 들어갔고, 그리고 손이 계속 가죠, 관리하는데. 저 공간은 건평으로는 17평이에요. 작은 공간이죠. 큰 공간은 아니죠. 건물을 손대진 않았어요. 근데 일단 지붕 공사, 지붕을 다시 걷어서 그 안에 이제 흙을 다시 세워서 비가 새거나 그러지 않게끔 다시 정돈을 하고, 비용은 난파정은 처음에 수리할 때는 5천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담장하고 마당 정비하고 또 화장실 새로 또 앞에 건축하고 이러면서 이제 비용들이 조금씩 더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보수하는 데 들어간 것 같아요. 목서원은 이제 나주에 난파 정석진이라는 아주 큰 인물이 계셨어요. 그분의 손자인 정덕중이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서 지어진 집이었었죠. 처음
봤을 때 이 공간은 지금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이 집 하나 자체는. 물론 주변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거의 이제 폐허로 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잡초며 무성한 나무며 폐허된 공간이지만은 이 집만은 그대로였던 것 같아요. 이 공간은 폐허였지만은 이 고택 집만은 정말 그대로였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 복원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거는 그 당시 그대로의 모습을 한번 재현해보자. 최대한 손상되지 않고 그대로 복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어요. 목서 본가는 이제 한식, 일식, 절충식 가옥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의아해 하거든요. 앞에서 봤을 때는 근대 가옥인 것 같고 일본식 가옥인 것 같고 또 저쪽에서 보면 양옥으로 돼 있어서 양옥집이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좀 미스테리한 공간이에요. 앞에서 보면 양식 부분에 보이는 사랑채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는 거기 반의 정원 별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목서원 본관 앞에 큰 금목서가 보이고 그리고 또 눈여겨봐야 될 공간은 다락방이 있는 거죠. 네, 원래 그렇게 넓었어요. 저희가 이 공간을 뭐 한 칸을 뭐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그런 거 없이 다 그대로 문 창살 하나하나 그다음에 창문 하나하나 스위치 하나하나 다 39년도 그대로를 갖고 있어요. 총 3채의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통으로 텄죠. 그리고 창고 앞에는 나주의 자랑인 나주 향교가 넓게 펼쳐져 있죠. 그리고 카페를 보시면 쌀창고였기 때문에 예쁜 위쪽에 보면 창살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 당시 곡식 창고였었으니까 환기구가 필요했던 거. 그거를 저희는 그대로 다 복원을 해서 유리창만 덧대었는데 지금 손님들 와서 보시면 그 부분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거기다 통창을 낸 이유는 나주 향교하고 이 목서원 사이에는 큰 벽돌로 된 담이 있었어요. 제 눈에 너무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그대로 남아있네? 지금까지? 와, 그러면서 저는 유레카를 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됐다, 여기는 이렇게 통창으로 만들어서 이 담과 향교 뷰가 바라보게 하면 우리의 뷰는 그냥 끝이다. 네. 목적은 딱 한 가지였어요. 원형 그대로를 훼손하지 말자. 너무나도 잘 지어진 집이었고 외관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역사적, 건축학적으로 모든 게 다 훌륭한 건축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비하인드 스토리긴 한데 저희가 초창기에 매입을 하고 좀 여윳돈이 있었으면 아마 인테리어 업체를 맡겼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다 매입하고 나서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스스로 발품 팔아서 한번 알아보자.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서 그래도 이제는 공간에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느낌이 있겠다. 그런 전문가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 외지인이라는 거, 전주에 온 투기꾼이라는 이미지, 물론 저보다 저희 신랑이 훨씬 더 많이 받았어요. 저는 안에서 계속 일을 했던 사람이고 저희 신랑은 밖에서 소개를 하고 직접 이렇게 대면을 많이 했으니까 그랬던 인식들이 지금은 나주라는 곳에 이렇게 폐허가 된 공간을 이렇게 멋지게 복원을 해서 마중을 꼭 가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그런 게 보람이죠. 돈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정말 잘했다, 고생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는 더 이상 외지에서 온 투기꾼이 아니라 나주 사람이 약간은, 물론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정말 나주 사람이 살짝은 된 듯한 느낌, 그런 게 좋은 점이 아닐까요? 네. 어려운 점 진짜 많아요. 어려운 점은. 어려운 점은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오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주는, 마중에 주는 매력은 편안함, 힐링, 정말 자연, 이렇게 쉼, 이런 의미거든요. 오지는 오지다 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런 좀 한적한 공간에 이런 걸 가지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마당 조금 해서. 근데 저희는 마당이 4,000평이에요. 아직도 저희는 계속 ING라는 게, 공사가 ING라는 게 이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는 이게 계속 더 좋은 발전, 항상 더 나아지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지방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시골집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저희가 실제로 7채의 폐가를 복원해서 사용하고 계신 대표님의 인터뷰를 들어봤고요. 저희 영상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시면 실제로 만족도가 엄청 높다고 해요. 요즘 아파트 값도 너무 비싼데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시골에 내려오셔서 시골집 구매도 하시고 리모델링해서 살아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예쁜 집 좋은 집 많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